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 함대를 경멸시키기 위해서 육해공 해병대 모든 분야의 무기 체계를 이 중국 함대를 경멸시키는 그 방향으로 진행 중이죠. 그걸 바로 이제 다영역 전투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기 체계를 중국 군함을 경멸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프리즘, 그러니까 하이마스 또는 에메랄레스에서 발사하는 소형 탄도미사일이죠. 에이테킨스 빼고 이제 프리즘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동하는 표적, 즉 군함이죠. 군함을 격침시키는 훈련을 사상 최초로 했고, 사상 최초로 성공했고, 또 사상 최초로 이 하이마스 또 프리즘, 이 발사하는 프리즘으로 사상 최초로 격침시켜버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큰일 났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는 소형 공격 헬기 LCH 프리찬드라는 소형 국산 공격 헬기 156대 대량 발주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나이지리아는 대규모 서방제 항공기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가 소형 무장 헬기 루드라를 포기하고 대체품으로 개발한 LCH 프리찬드 경공격 헬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육군용 90대, 공군용 66대, 도합 156대를 발주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54억 달러, 한화 7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험비를 제작하고 있는 AM 제너럴이 험비 플랫폼에 105mm 경량 고사포를 장착한 고기동 자주포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 공급돼 최근 훈련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경량 자주포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기갑 차량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의 새로운 주력 기동수단이 된 중국산 ATV가 보병 수송용은 물론 자주 대공포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산 데저트 크로스 1000 모델의 PKT 기관총 2정이 장착된 차량이 발견됐는데, 중국이 이 차량을 정말 엄청난 물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해안에서 무인 자폭 수상정 대응 초계 작전을 벌이고 있던 자국 해군의 카모프 29 대잠 헬기를 5인 격추했다는 소식입니다. 판칠 S1이 이 헬기를 장거리 무인 자폭 드론으로 오인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데, 도대체 판칠 S1 레이더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기에 헬기와 드론을 구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싼 가격에 혹해 중국산 항공기를 구매했다가 크게 데인 나이지리아가 대규모 서방제 항공기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H-1Z 바이퍼 공격 헬기 12대와 AW109 다목적 헬기 12대, M346FA 경공격기 24대와 C295 중형 수송기 2대 등 총 50대의 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나이지리아가 이 물량을 모두 도입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도 누드라라는 우리 한국의 LH하고 비슷한 그런 소형 무장 헬기 개발했다가, 이게 이 인도 고지대가 많으니까 도저히 위에까지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다시 이렇게 제대로 된 공격 헬기 형상의 경공격기를 만들었어요. 이 경공격 헬기는 5.8톤 규모인데, 코브라 공격 헬기가 5.5톤, 그리고 우리 한국의 LAH 있죠? 그 LAH가 4.9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LAH보다는 한 1톤 가까이, 그러니까 900kg 정도 최대 이륙중량이 더 크고, 그리고 코브라보다는 약간 한 300kg 정도 더 큰 이런 헬기가 되겠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156대 대량 발주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대당 480억 원. 대당 480억 원이면 이게 국산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육군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도입하는 그 가격입니다. 자, 인도가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들어갔을지 조금 참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공격 헬기를 아파치 가격에 도입한다. 와, 기가 찹니다. 자, AM 제너럴 험비에다가 이렇게 105mm 포를 장착했어요. 우리 한국의 풍익은 5톤 트럭에 105mm 포를 얹었죠. 이거 이제 그래서 차가 작으니까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딱 지지해주는 이런 걸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최저 2명, 최대 4명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아주 숙련된 사수가 발사했을 때 분당 8발까지 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야,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으면 땅이 아주 무르고 한데 여기에서 이 반동을 제대로 이 작은 차체가 버텨줄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드론 전장이지 않습니까? 사거리가 짧죠. 사거리가 11.6에서 19.5. 우리 풍익 같은 경우도 뭐 10km, 12km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짧은 사거리에 기 때문에 전선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작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적의 드론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이 소프트 스킨 자주포가 앞으로 적의 드론에 얼마나 생존성이 있는지, 우리 한국의 풍익도 정말 생존성은 있는 건지 이 우크라이나가 대신 검증해 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국의 예단장들, 과거 연대장이라고 했는데 그 예단장들은 이 풍익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어요. 왜? 직접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포병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 포병이 생존을 해야 되고, 그 포병이 만약에 제거됐을 경우에 그 심리적 데미지는 더 크겠죠. 그래서 아주 사거리가 짧은 이런 그 소프트 스킨의 자주포가 전장에서 앞으로 이 드론 시대에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드론 시대가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죠. 이 중국산 ATV인데 이걸 대량으로 러시아가 도입해서 여기다 이렇게 개조를 합니다. 7.62mm 기관총 2정을 엮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전자광학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드론을 맞추기가 쉬울 텐데 눈으로 이제 조정하는 거죠. 뭐 이렇게라도 워낙 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많이 날아다니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막아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ATV 이걸 가지고 보병 수송용, 여기 뒤에 이제 보병 수송하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개조해서 방공용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이걸 기본형은 158만 루블, 우리 돈으로 한 2,470만 원에, 그리고 조금 풀옵션 모델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3,280만 원 정도에 대량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중국이 물론 이거는 레저용으로 쓴다라는 명목으로 팔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러시아가 정말 또 황당하죠. 판칠 S1,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야전 방공 시스템이라고 하는 판칠 S1, 그들이 주장하기로 소형 드론도 탐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판칠 S1이 이렇게 덩치가 큰 헬기를 오인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카모프 29는 바로 우리 카모프 32하고 다 그냥 형제죠. 카모프 27, 카모프 29, 카모프 32 다 이제 형제인데 덩치가 커요. 거기다가 동축 반전 로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엄청 크죠. 그런데 이 판칠 S1이 그 엄청 큰 RCS를 가진 이 헬릭스 계열의 카모프 29 헬기를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오해하고 자기의 미사일을 쏴버린 겁니다. 격추가 되었죠. 뭐 힘이 있습니까? 격추돼야죠, 헬기가. 정말 기가 찬 러시아군의 그런 오인 사격인데, 여기서 더 기가 찬 건 판칠 S1. 뭐 정말 뭐든지 다 요격할 수 있다. 전술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판칠 S1이 전술 탄도미사일은 크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덩치가 크고 동축 반전 로터까지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레이더 반사를 뿌리고 다니는 이 카모프 29 헬기를 소형 드론으로 오인하고 쐈다. 그 레이더가 얼마나 허접하면 그렇겠습니까? 정말 러시아 카탈로그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또 제가 반성합니다. 과거 이 밀리터리 마니아 시절에 특히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의 그 홍보자료, 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개설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니까 좀 더 많이 알게 됐는데, 개설하기 전에 정말 이 러시아의 카탈로그에 속아서 판칠 S1 같은 거 이런 거 좋다라고 선전했던 그 과거가 정말 이불을 차고 싶을 정도, 이불킥이라고 하죠. 그렇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서쪽의 아주 덩치가 큰 나라인데, 이 나라의 한 해 국방 예산이 5.1억 달러, 얼마 안 되죠. 한 6,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서방제 항공기를 도입한다. 이 항공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H-1Z 바이퍼 공격 헬기도 12대나 있고요. M346FA 경공격기도 24대나 있고요. 수송기, 기동 헬기 많습니다. 이거 다 해서 24억 800만 달러. 그런데 한 해 국방 예산은 5.1억 달러. 야, 이거 어떻게 사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제 이 나이지리아가 왜 이러냐? 중국제 전투기 샀다가 완전히 크게 되었죠. JF-17 세대 샀다가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 세대에서 끝내버리고 M346FA 샀으니까 중국제는 나이지리아도 만족을 못 시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아직 초기 작전 운영 능력 IOC도 받지 않은 미국의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프리즘의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이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 육군이 최근 종료된 발리안트 실드 2024 훈련에서 프리즘을 이용한 대함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최근 종료된 발리안트 실드 2024 훈련에서 무인 발사 차량과 프리즘 미사일을 이용해 군함 격침 훈련을 실시했다고 현지 시각 6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테네시 주방위군 제181 야전 포병연대 1대대와 제3 다영역 태스크포스 예하 부대가 합동으로 자동화 다영역 발사기 약칭 AML을 이용한 프리즘 실사격으로 가상 표적함을 격침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무인 고고도 정찰 풍선 HAB와 일명 바닐라로 명명된 소형 장거리 정찰 드론을 이용해 표적을 획득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팔라우에 전개된 미육군 MDTF 정찰대대는 이들 정보자산을 이용해 가상 표적을 식별하고 사격 재원을 전송했습니다. 미육군은 C-130 수송기 편으로 팔라우에 전개한 AML에 해당 사격 재원을 전송하고 무인 발사기에 프리즘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발사된 프리즘 두 발은 표적함에 정확하게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AML은 수송기 하역부터 항법 장치 가동, 발사진지 이동과 방열 등 사격 준비 관련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했는데요. 이 작전은 일본에 설치된 지휘소가 위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통제했습니다. 표적함이 된 군함은 퇴역한 도크형 상륙함인 클리블랜드였는데요. 미국이 AML과 프리즘을 이용해 대함 타격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국은 프리즘의 해상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는데요. 이 프리즘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량 배치되면 중국 함대에 대단히 큰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프리즘, 그러니까 하이마스의 두 발, 하이마스에 원래 ATACMS 한 발 들어가는데 덩치를 더 작게 해서 두 발, 에메랄레스에는 ATACMS 두 발 들어간 걸 덩치를 작게 했으니까 네 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미사일이죠. 미 육군이 운용합니다. 그걸 이동 표적, 즉 군함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군함을 향해 공격한 거예요. 이 프리즘 미사일은 지금 이제 초도형이 499km, 그 다음에 700에서 1000km, 그 다음에 이제 1000km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로드맵이 딱 짜져 있는 건데 지금 499km짜리를 쏜 겁니다. 쏘는데 지시는 어디서 했냐? 다 무인이에요, 무인. 지시는 일본에 있는 통제소에서 했습니다. 300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지시를 하고 수송기에서 딱 내리고 수송기에서 내린 무인 발사 차량 AML이 방열하고 사격 재원받고 쏜 겁니다.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타겟은 바로 17,300톤짜리 퇴역한 상륙함인데 클리블랜드라는 이 상륙함이에요. 이걸 때렸는데 두 발을 쐈습니다. 두 발이 그대로 명중했어요. 명중해서 이 프리즘은 격침시키는 용도가 아니에요. 무력화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군함의 전자장비 등 많이 있겠죠. 이제 중국 군함을 모사했겠는데 그 전자장비 등등 해서 군함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자산인 대한미사일을 쏴서 격침시켜 버린 이런 훈련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프리즘이 탄도미사일인데 바로 격침하면 되지 무력화를 시키냐? 프리즘이 탄두가 그래요. 이렇게 앞에 있는 이 탄두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텅스텐 탄자 같은 걸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가서 꽝 하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관통해서 폭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탄을 뿌려요. 그런데 ATACMS나 하이마스는 아주 광역으로 넓게 뿌리죠. 이건 그냥 아주 좁게 쫙 뿌려버립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아주 뭐 가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쪽에서 날아온 거죠. 날아오면서 저기 보시면 뭐 이동식 조그만 물이 뭐 이동식 화장실 같은 조그만 건물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도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탄이 들어와서 이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전혀 깨지지 않고 이 해당 지역, 이 지역만 지금 파괴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수 피해는 최소화하고 딱 때리고자 하는 부분만 해서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군함 같은 경우는 레이더, 뭐 항법 장치 등 여러 가지 있죠. 요것만 딱 때려버리는, 그러면 군함은 무력화되죠. 뭐 요즘 군함이 레이더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런 타도인데, 그걸 두 발 날려서 군함을 무력화시키고, 무력화된 그런 군함을 대한미사일 쏴서 마지막으로 이제 피니시 블로우를 날리고 격심시켜버린,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미 육군이 이제는 중국 해군을 직접 사람이 가지 않아도 그냥 원격 3,000km 밖에서 원격으로 경멸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이번에 했고, 그게 또 구현되었고, 또 지금은 사거리가 500km, 즉 499km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1000km 이상까지 느릴 테고, 그러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 군함이 갈 길은 점점 더 좁아진다. 갈 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프리즘 미사일의 성공적인 군함 타격 훈련에 기분이 좀 좋고요. 우리도 지금 천무가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무는 더 잘할 수 있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